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3월 3일 구독자분의 제 아는 분 내에 몇 분이서 박셀바이오 영상을 문의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처음 영상을 하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박스루킨 15 품목 허가 관련해서 회사에서 밝힌 홈페이지에서 밝힌 내용을 들여다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23일 영상을 하고 24일 상한가를 보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 25일 즉 박스루킨 15의 품목 허가가 나온다는 그날 큰 거래량을 동반했지만 그날 종가는 9.57% 양봉으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지만 이 양봉의 캔들을 벗겨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을 한번 먼저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일봉의 캔들을 벗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박스루킨 15 품목 허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라고 이것이 어제 3월 2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죠. 2월 25일자로 박스루킨 15 품목 허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 25일날 받았는데 3월 2일날 이것을 홈페이지에 밝혔죠. 시간차가 대단히 컸습니다. 본사항은 공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서 가에 주주통신으로 알려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25일과 3월 2일 현재의 주가 그리고 거래량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회사에서는 큰 오류가 조금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역본부에서 요청한 주요 보완사항은 생산시설 변경에 따른 장기보존 시험, 안정성 시험 및 비교 동등성 시험 자료를 추가 제출을 보완사항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보완사항은 박스루킨 15의 효능이나 제조 공정 자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생산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동등성을 증명하라라는 보완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박스루킨 15는 유전자 제조업 단백질이 주 원료인 의약품으로 적합한 시설 기준 KV GMP를 충족한 위탁 제조업체를 통하여 제품 생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지난 2018년 12월 완료한 임상시험의 경우 국내 A사를 통하여 위탁 생산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박스루킨 말고서도 두 개의 더 2016에서 2017년 임상 1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면역세포 항암제가 있죠. 간암 치료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년간의 임상 1상을 하면서 완전 관해를 보였다라고 지난해 기사화되어 있죠. 임상 1상을 1년 동안 이렇게 2017년을 마무리하고 완전 관해를 이렇게 보였는데 왜 국제학회에서 발표가 없었을까? 그리고 이 좋은 파이프라인을 왜 여지껏 2018, 19, 20년 현재 임상 2상으로 이렇게 임상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하나는 들고요. 그리고 면역세포 항암제는 또 하나 있죠. 다발골수증 치료제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말이죠.
박스루킨 15는 반려견의 세계 최초 하면서 2018년 12월 완료한 임상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려견에 대해서는 임상 2상, 임상 3상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기사로만 본다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반려견에 대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임상 시험만 했다라고 그랬지, 이게 임상 1상인지 전임상인지 3상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행 대표께서는 지난해 말에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도에 3조 3,753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25년도의 시장 규모는 5조 3,474억 원이다. 절대로 작지 않은 시장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려견의 임상에 대한 임상 2상, 전임상에 대한 말도 없고 이렇게 작지 않은 시장인데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가? 그래서 다른 대기업에서 임상을 또는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면서 진행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 하나가 듭니다. 우리가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진입장벽이 높든 낮든 간에 우리가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 자료가 풍부한가, 그리고 자금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진행을 하죠. SK에서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시장이 현재 7조, 8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20여 년에 걸쳐서 FDA 신약 신청을 대한민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동물 시장이 적지 않은 2025년도에 5조 이상을 하는 이 시장에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기에 이렇게 다른 기업은 다른 바이오 제약 업체에서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지 않고 전라남도에 있는 국내의 한 기업인 세계 최초로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임상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투자하시는 주주분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사는 2018년 12월 완료한 임상시험의 경우 국내 A사를 통하여 위탁 생산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완료한 바 있다. 어떤 임상인지는 잘 나타나지는 않았죠.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임상시험으로만 언급이 돼서요.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더 정확한 데이터는 임상, 2상, 전임상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나 향후 품목 허가 및 시판, 해외 수출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시설 기준에 충족도가 높고 해외 허가기관의 실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내 B사를 추천받아 위탁 제조업체를 변경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공정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했습니다. 검역본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공정개발 진행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박스루킨 15는 명실상부한 First in Class 혁신 신약이죠. 이것은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높고 이러한 부분에 사용할 적에 First in Class라고 하죠. 당사만이 혼자서 생각하는 혁신의약품 최초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혁신 신약이지만 그렇습니다. 약제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최초의 반려견 바이오 항암 치료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종목도 세계 최초, 그리고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F텍의 자회사 RF바이오가 있는데 그곳에 보툴리눔 균주를 자연에서 얻은 그런 세계 최초의 유일한 균주이죠. 현재 엘러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툴리눔 미국 기업의 연 매출이 18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박셀바이오의 박스루킨 15 반려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곳에서 최초이고요.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인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고요. 따라서 검역본부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의거 상기의 보완 요청이 결정되었다. 저희가 받은 제조 품목 허가 의견서 역시 검역본부 내 여러 부서에서 엄정하게 검토되고 세계 최초 신약, 저는 주식을 5년 정도 하는데 세계 최초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투자도 해봤고요. 따라서 세계 최초라고 하는 신약이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든 조금 전에 언급한 RF바이오의 허니 자연균주, 자연에서든 벌꿀에서든 보툴리늄 균주, 이러한 세계 최초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과학적인 검증 그리고 기업 또는 학회에서의 발표 여러 가지를 사실 검토하는데, 이 박스루킨에 대해서는 임상이어도 임상시험만 나왔지 어떤 임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반려견에 대해서의 이 면역 강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입 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또 시장 규모는 이준영 대표께서 언급하신 말씀하신 내의 의거한다면 절대로 작지 않은 시장, 3조, 2025년도에 5조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기업에서는 자금도 어느 정도 이 박셀바이오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이곳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부합하도록 각 부서별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해 주었습니다. 당사는 선진국의 사례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보완 요청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완비하여 품목 허가를 획득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러한 사항도 간암 치료제 임상 현재 이상 진행 중인데, 완전 관해가 2016년에서 2017년 임상 1상에서 완전 관해를 보였습니다. 11자의 환자에서. 그럼 이렇게 간암 치료에서 완전 관해를 보였는데 이 3년 동안을 이렇게 빠르게 임상 진행을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면역세포 항암인데요. 차세대의 치료제이죠. 면역세포 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거 박스루킨에 대해서도 보완 요청에 대비하여 이미 철저하게 준비 진행했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완전 관해를 보인 간암 치료제는 2017년도에 벌써 보였는데 왜 아직도 임상 이상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 또한 이렇게 일맥상통한 내용의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사는 보완 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대응 자료 작성에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응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후 바로 알려드릴 것이며 진행 상황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공지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일 박셀바이오 임직원 일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월 23일, 2월 25일에 어느 정도 주주분들께서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 저 역시도 25일이면은 어느 정도 농림수산부요. 거기에서 보여줄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결과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23일 날에 우리는 이러한 캔들을 도지스타라고 하죠.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영상을 마치 그 다음날에 누군가가 낙폭 과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상한가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5일 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서류를 받을 요 상황을 분봉을 통해서 잠시 보게 되면요. 이곳이 2월 23일 제가 영상한 날이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작아서 2월 23일인지 4일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상한가 전날은 아닌 것 같은데 23일로 제가 영상을 기억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2월 25일 이날이죠. 이날 분명히 회사에서 발표한 2월 25일자로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는 말이죠. 25일 날 요 오후에 이날 대단한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것에서 누군가는 알았던 것이겠죠. 아니면 단기 투자자분들이 이평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6일 그리고 어제 3월 2일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작은 10분봉이지만은 이렇게 쌍봉의 형태로서 현재 10만 5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8%의 하락한 10만 5,400원의 거래대가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3일 누군가는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됐고 여기 25일 날을 옛 겨냥을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량을 잡고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한가로 안착을 하고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서 큰 폭의 15만 원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오후에는 누군가가 3월 2일 날 이렇게 회사 공지사항으로 발표했지만 이렇게 거래량은 누군가가 전부 팔아먹은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공지가 나온 3월 2일 오후에 그 전에는 이미 주가는 다시 14만 원대를 형성을 했고 공지가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의 그러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구석탱이에 이렇게 하나 공지사항으로 하나 올렸고요. 그때 저는 팝업 창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서는 휴대폰 모바일로 보게 되면 팝업 창이 뜨지 않고 뒤져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팝업 창이 뜨는 상황인데 일상에 있으면서 그 팝업 창이나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따라서 이곳에서 어느 정도를 익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못했던 분들은 참으로 아쉬운 회사의 공지 팝업 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가 되었으면 그 이 길이라든지 저녁에라든지 그러한 상황을 좀 더 보고해 줬었더라면 충분하게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누군가만이 이득을 취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암 치료되는 임상 이상 앞으로 상당한 임상과 학회에서의 발표 등등 긴 여정이고요. 박스루킨에 대해서는 최근에서 급등한 것이 바로 박스루킨 15 세계 최초 반려견의 면역 강암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규모는 저는 사실 임상에 대한 임상 부분도 의아해하고요. 그리고 학회에서의 발표, 그리고 세계 최초 과연 반려동물의 면역 강한 바이프라 이집푸브 시장이 진입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일본과 독일의 의학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전쟁이었죠. 풍부한 임상 자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이 반려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도적인 이렇게 마음도 있지만 어쨌거나 인간보다는 반려견에 있어서는 임상 자료는 사실은 풍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 일본과 독일이 의학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풍부한 임상이 많았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물론 자금력도 풍부해야 되겠지만요. 그러한 차원에서 반려견은 조금 더 인간보다는 임상 자료가 풍부하다. 그리고서 자금력 또한 그렇고요. 그렇다면 진입장벽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적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박셀바이오가 글로벌이나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계파가 어느 정도일까? 물론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분봉을 통해서 25일에 이 거래량과 그리고 25일 날 농림축산검역부에서의 보완 요청을 받았음에도 시일이 지난 그리고 홈페이지의 팝업 창으로에서만 이렇게 3월 2일자 기간 텀을 두고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더 왜곡된 그러한 모습, 그리고 회사의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은 행동이지 않았느냐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성숙된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작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더 숙고한 그러한 모습이 좀 더 생각이 더 깊은 생각으로 공지나 이런 상황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